네, 매주 화요일 책임지실 두 분 모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님과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매주 화요일을 함께하게 되셨는데 워낙 유명하신 두 분이라 저는 너무 기대가 되고 든든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보도록 했고 이제 저희 오늘 관전평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하창환 본부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가 또 기다리고 있고 또 FOMC 회의록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 모두 다 증시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부터 이제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좋아지게 되면서 반도체 업황에서의 이런 개선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 약진에 따라서 지수의 상승 기조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미국장도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이런 반도체 위주의 좀 기술주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상승폭이 좀 변동이 나올 수가 있고요. 좀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상당히 반도체 쪽에서 랠리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지수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의 지금 흐름들이 뭐 전망치나 이런 시장에서의 관심도들이 좀 상당히 좀 넓게 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단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위아래에서의 좀 등락폭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FOMC 회의록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CPI나 PCE 같은 좀 중요한 지표들을 확인을 해봤지만 최근에 연준 의사들의 이런 이제 인사들의 발언들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지금 3거래일 이상 꽤 생각보다 많이 올라온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연준 회의록에서도 매파적인 기조가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2번 이상의 기대감이 높아진 현재 시점에서 거기에 이제 찬물이 좀 끼얹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9월 달로 뒤로 미뤄지게 되면서 사실 뭐 기술주라든지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줄어들게 된다면 고가 랠리를 이뤄지고 있었던 이런 미국 증시에서도 좀 힘든 기조가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을 해주면서 또 거기에 따른 또 이제 단기적인 급등 종목군들의 또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의 좀 수급 기조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물과 뭐 현물 그리고 이제 기관의 현물 같은 경우도 좀 매도가 나왔는데 누적으로 본다면 외국인이 3조 이상 들어와 있고요. 선물도 5만 계약 이상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롱 포지션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좀 주요 이벤트를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한 시장이라고 한줄평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이화진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대중 관세 관련 이슈가 좀 시장에 부과를 받았었고 특히 오늘 2차 전지가 안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25% 관세를 100%까지 올리겠다 얘기하게 되면서 이제 2차 전지 흐름이 안 좋았었고 이게 결국에는 여기서 끝나는 거냐?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멕시코랑 브라질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채권 관세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시장에서 중국이 여기서 보복에 대한 우려가 나올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뭐 공매도 관련 이슈도 포함해서 이런 관세에 대한 이슈들이 좀 시장에서 조금 특히 뭐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물 쪽에 대한 매도세가 전환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 좀 좋은 쪽만은 좀 아닌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미중 갈등 수혜주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론 이제 미중 갈등 관련 이제 수혜주로서도 이제 뭐 향후에 뭐 반도체나 이쪽도 저는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보이고 있지만은 네. 물론 이따가만 말씀드리겠지만은 바이오 보안법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선점 효과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더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거래 대금이 뭐 19조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 돈 다 어디 간 겁니까? 일단은 이제 거래 대금이 좀 쏠릴 수 있는 부분들의 산업군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뭐 네. 대표적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가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굉장히 좀 가파르게 급등력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거래 대금이 좀 일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HLB 그룹주들도 오늘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거래 대금은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하단에 대한 등락폭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룹주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기조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마감 시장에서의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수 1위인데 사실 장 초반에 보시면 외국인
순매도 1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도에서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이런 기조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밀고 있는 산업군들이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의 좀 단기적인 차익 거래들도 일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만 각 기업들의 수급들을 좀 뜯어보시면 그 안에서 굉장히 치열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지금 주목되고 있는 산업군들이나 그런 쪽으로 지금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쏠립니다. 아까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뭐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에 대한 수혜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강력한 급등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철금속 관련된 이런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도 수급 동반한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거래대금 자체가 좀 높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19조라는 금액이 적은 거는 아니지만 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일 때는 21조에서 22조 수준까지 올라갔었고 시장이 굉장히 위축됐을 때 15조에서 16조 수준이니까 금일 시장 대비했을 때는 좀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플로우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거래대금은 아니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이 오늘 시크릿 섹터 하나씩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정보를 미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한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높여요. 시크릿 섹터 브리핑의 이유한입니다. 오늘은 어떤 매력적인 섹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화진 과장이 픽한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관련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아스코학회 일정에 따른 모멘텀 증대. 미국에서 열리는 임상종양학회 아스코를 앞두고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임상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스코는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핵심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가 공개되는 자리인데요. 기업들의 성패를 가늠해 볼 수 있어 업계에서는 빅 이벤트로 꼽힙니다. 유한양행 렉나자 FDA 승인 임박.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나자 레이저 티닙이 올해 8월 21일 미국 FDA 허가기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아스코 2024에서 글로벌 신약 승인 예감 축보를 쏘아 올릴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23일 아스코 초록이 공개되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얀센과의 마리포사 등 임상 연구 결과 발표. 특히 유한양행은 얀센과 이번 행사에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용 임상 연구 결과 5건을 발표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유한양행, 오스코텍 외에도 리가켄바이오, HLB, GI 이노베이션 등 16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실적 신기록에 도전하는 만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크릿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였는데요. 이어서 다음 시크릿 섹터도 열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이 픽한 섹터는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관련 이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우주항공청 개청 눈앞 정책발 기대감 확대. 지난 1월 1일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한 특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이른바 한국판 나사가 설립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는 27일 경남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며 이에 정책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AI, 로봇, 자율주행 등 신규 산업 확장, 통신망 중요도 상승. 위성 산업 확장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신망의 중요도가 커진 만큼 AI, 클라우드, 6G, 자율주행 등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거의 모든 기술 분야에서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방위산업 수출 관련 기대감 유효. 이처럼 우주항공청 개청은 우주산업 활성화는 물론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드높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우주항공 IPO 수요 예측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글로벌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는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시크릿 섹터는 바로 우주항공이었는데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수익을 높이는 인사이트 체크해 보시죠. 네, 두 분이 가져오신 섹터 바로 제약바이오와 우주항공 관련주였습니다. 네, 먼저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최근에 HLB 승인 불발로 주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투심이 꺾이나 싶었는데 오늘 HLB 그룹주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틀 전이죠. 이제 CR에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 나왔었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항서 제약이 CR에 관련된 수정 보안 데이터를 좀 작업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시장에서 좀 분위기는 바뀔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제적으로 CR을 받은 일반 기업들 중에서 향후에 FDA 승인 받을 확률들이 거의 한 90%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키트루다도 마찬가지고 암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빅파마 업체들 한 10군데 정도가 CRA를 받고 추후에 FDA 승인을 받은 사례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뭐 헬릭스미스나 신라젠과 같이 임상 3상의 실패에 대한 그런 사례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항서제약도 사실 작은 회사가 아니고 글로벌 빅10 안에 드는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3개월 이내에 얼마만큼 빠르게 데이터를 보완하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HB 입장에서도 사실 이번 하한가 2번을 맞았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오르기 전에 가격대로 충분히 많이 빠져왔었기 때문에 시총 한 6조 정도라면은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는 물론 반등을 크게 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만큼은 너무 섣부르게 이 가격대에서 접근을 한다기보다는 일정이나 이런 스케줄을 대해서 조금은 체크를 하고 좀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급락은 멈췄지만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약 바이오를 가져오셨어요? 네. 사실 이제 뭐 아스코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는 항상 올해 바이오 섹터가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는 절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였고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유황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K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가 그만큼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올라오고 있는 단계였고 우리가 흔히 2015년에 한미약품 처음으로 기술 이전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던 그 시기에서 굉장히 많은 단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아스코에서도 그만큼 우리나라 파이프라인 자체가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HAB뿐만 아니라 큐라큐도 아까 관련된 그 기술 이전 관련 반환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내일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에 우리의 목표는 아스코와 향후에 바이오 USA 등 이런 학회에 대한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큰 건에 관련된 좀 계약건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그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바이오 쪽을? 일단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개별적인 이슈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HLB 관련된 그룹주들이 조금의 이런 불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수급적인 변화들 그리고 주가의 급락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만약에 바이오적인 투심이 죽었다라고 한다면 HLB 그룹주들이 대거 하한가가 나왔을 때 알테오젠이 그날 5% 6% 정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스코텍도 흐름들이 좋았고 최근에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좋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적인 흐름에서의 이벤트를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1월 달, 2월 달까지 좀 대형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빠르게 주가의 상승력이 나왔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었는데 우리가 그때 생각했었던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숫자와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괴리가 워낙 커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실질적으로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또 바이오 쪽에서 특히나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좀 큰 기업들에서는 분명 큰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이런 바이오주들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화이자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이후에 바닥권에서 주가가 벌써 바닥권에서 한 20-30%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영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주가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아니면 일라일리리 흐름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이슈가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100%가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흐름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또 연관되어 있는 ETF 흐름들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다가 금리 인하까지 붙어준다고 한다면 바이오가 한 번 정도는 또 시장에서의 굉장히 강력한 수급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관심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시는 게 코로나 한창일 때 제약바이오가 날았잖아요. 네. 그때만큼 오르려면 그런 악재가 있어야겠죠. 일단은 그 코로나19는 사실 굉장히 좀 특수했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명률이 워낙 처음에는 높았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지다 보니까 굉장히 공포적인 흐름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비만 쪽에서 제가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릴리를 좀 소개를 드렸지만 주가의 상승 기조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코로나라는 19가 트리거가 되긴 했지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약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 주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글로벌적으로 관심이 있고 또 이제 이 시장의 규모가 큰 그런 신약에 대한 이슈들이 터져 나오게 된다면 그런 코로나19 같이 부정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주가의 상승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이슈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치매라든지 뭐 ADC 제형이라든지 사실 바이오 쪽에서 먹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도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제 블록버스터급 이상의 좀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신약들이 여전히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CDMO 쪽이 상당히 좋을 수도 있어서 지금 바이오 쪽 안에서도 사실 세분화돼서 본다라고 한다면 볼 수 있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먹거리가 많을 것 같고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철원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 확인 중이라 이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해가지고 계속 기사 나오고 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프리카 열병 관련된 이슈들 같은 경우는 항상 좀 단기적인 좀 이슈로 좀 나왔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접근은 제가 볼 때 테마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바이오 섹터가 가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가 뭐 기술 이전도 마찬가지고 그 FDA 승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그런 신약에 대한 개발 흐름보다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신약을 같이 병용요법이나 같이 흐름을 좀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 최초로 로열티를 받는 회사가 나오는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일에 이제 아스코 초록이 발표가 됩니다. 공개가 됩니다. 그 이후에 주가 흐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개인적으로 유양여행을 일단 말씀드리면은 아까 8월 20일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번 아스코가 굉장히 중요한 좀 학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 같은 경우도 2개월 먼저 조기 승인이 나왔습니다. 올해 2월 한 19일쯤에 나왔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게 얀센과의 병용요법 이번 리브리반트와 관련된 데이터가 생각보다 2차 데이터입니다. 생각보다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FDA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8일보다는 4개월로 승인이 된다면 보통 6월 달에 좀 승인 예정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결국에는 이런 바이오 관련해서 특징적인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유양여행이 승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되면은 올해 연말에 유양여행이 1,000억을 얀센에 받고 오스크텍이 800억을 받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로열티를 받는 회사가 유양여행이 좀 탄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는 관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을 뒤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말씀해 주셨네요. 유한양의 한번 소개 제대로 부탁드릴게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유양여행이요? 네네네. 일단은 지금 그동안 유양여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지금 1분기 실적 자체는 이제 부진하는 모습을 나오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동안 우리 의료 대란 이슈로 인해 가지고 흔히 병원에서에 대한 오더 자체가 주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는 2분기 실적보다는 향후에 로열티를 지급받는 4분기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이제 FDA 승인을 하더라도 타그리스와 이 작년에 중간 발표가 계속 꾸준히 나왔다는 이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서의 관련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뒤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당연히 지금 일단 이벤트성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은 유한양행 짚어주셨는데 혹시 본부장님은 바이오 쪽에서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조금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전 CDMO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여러 가지 제형들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런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걸 위탁 생산하는 흐름들에서의 수요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산업적인 흐름들이 계속 상승을 할 때
왜 TSMC 쪽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화장품에서도 수출이나 이런 기조가 좋아지는데 왜 OEM, ODM 업체들이 그렇게 주가의 상승력이 많이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단기적인 지금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관련된 그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한양행을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오스코텍 정도까지 같이 붙여서 보시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병 이후의 흐름들로 본다면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저는 좀 유망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과장님은 유한양행 짚어주셨고 본부장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오스코텍, 셀트리온 그룹주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바이오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이제 본부장님이 가져오신 우주항공 관련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아까 전에 설명해 줬지만 개청이 한 6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오늘 가져오신 이유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이슈가 좀 터져 나오는 쪽에서의 산업군들이 굉장히 좀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5월 말에 이제 좀 강력한 이벤트가 있는 게 바이오 그리고 우주항공청 개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로 좀 들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단위의 이 개청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좀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정책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청단위의 개청 이후에는 앞으로의 시장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의 예산안들이라든지 정부의 정책들이 좀 쏟아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뭐 AI도 마찬가지고요.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런 전방위적인 산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통신 쪽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5G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지만 사실상 큰 흐름에 대한 진도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치하는데도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4G에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초점리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내부망까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굉장히 높았고 지금 그 망들도 다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위성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방산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방산 쪽이 지금 수주 잔고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지금 오늘자 신문을 보시게 됐을 때도 32년까지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서 주력 상품군들이 대부분이 점유율 1등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뒷받침이 되어 있고 수주 잔고가 나오고 있고 산업의 성장성도 나오면서 정부의 이런 개청을 통해서 정부의 정책까지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굉장히 크게 열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주식은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고 미래의 꿈을 먹을 수 있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선진국들에서 그렇게 우주 산업에 돈을 폭발적으로 쏘고 있고 실질적으로 위성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에 전쟁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쪽 산업군에 대한 주목도는 계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책에 따른 수혜가 단기간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쪽은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고 전망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은 뭐 통상적으로 정책 쪽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겠죠. 풍력 같은 경우가 네. 우리나라가 이제 5대 해상 풍력으로 좀 가겠다라고 하면서 좀 출범식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세계 단지 굉장히 큰 풍력 쪽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큰 이런 위력들은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우주항공청 개청은 조금 이 흐름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청단위에 이 개설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사나 이런 기타 부분에서의 우주항공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게 거의 자금이 무한대적으로 들어가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럼 기업 쪽에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뭐 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부의 정책들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인 흐름들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 도대체 통신망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해도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AI 쪽도 마찬가지고, 일단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우리는 출산 쪽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대체하는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부각이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엔 데이터 센터를 이용을 해야 되고
되고 그게 끊임없이 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성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있고 시장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산업군들이 대부분 이제 통신망의 흐름들이 필요한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될 거고 우리나라가 사실 5G에서도 굉장히 무리했었던 게 통신 쪽에서 우리나라가 진짜 빠르잖아요. 그러면은 위성 쪽을 과연 포기할까라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4월 달에 한 기를 쏘아 올렸죠. 그리고 26년까지 추가로 10기를 또 쏘아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의 모멘텀들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수량 자체가 쏘아 올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원앱이라든지 스타링크나 엄청나게 쏘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부의 정책들의 뒷받침이 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빨리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기준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이쪽으로 향한 지원이 상당합니다. 우주청이 들어서 이 경남 사천, 진주 일대 가족 단위로 이주하는 직원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400만 원 상당의 이런 정착 지원금도 준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 과장님은 이쪽 사이트 어떻게 보시는지요? 작년에 스페이스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스페이스 링크겠죠. 결국에는 저궤도 위성 자체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AP 위성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뚜레야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단말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크게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수익성은 크다라고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테마성에 대한 흐름이 아니라 네. 결국엔 AP 위성뿐만 아니라 세트랙 아이라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과 같이 덩달아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에서도 향후에 좀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오늘 탑픽 종목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선택하셨을까요? 네, 저는 일단 세트레가이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좀 이 산업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대형주들을 좀 봐야 되는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또 방산 쪽과 연관성이 좀 크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이 좀 더딜 수가 있거든요. 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좀 한화 쪽과의 연결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은 상황이고요. 오늘 5%나 올랐네요. 네, 오늘 네. 좀 흐름들이 좀 좋은 상황이고 또 최근에 주가 기조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청단위의 이런 개청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천만 오픈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세로뉴스로 강하게 작용이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 잔고가 역대급으로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AP위성과 비교해서는 거의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한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이 소형 쪽에서는 특히나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 우주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대규모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품에 대한 수주가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까 하나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트레가이가 좀 충분히 이벤트가 될 수 있고 2분기 이후부터 원앱이라든지 이런 스타링크라든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수주 흐름들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라는 국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국내에서 IPO도 있습니다. 이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이런 업체들이나 아니면 지상에서 이제 항공 쪽에 대한 이런 이 연결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좀 IPO들이 있는데 그런 모멘텀들과 거기에 따른 수급들이 쏠리게 되면은 또 우주 항공주들이 강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부분들 또 이제 수주 매출에 대한 증가 기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우상향 기조들 좀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도 긍정적인 수주 흐름까지 기대가 되는 세트랙 아이 만나봤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이쪽 섹터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종목 있으실까요? 그나마 이제 AP 위성 자체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AP 위성.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만큼 이제 뚜라야 같은 경우가 이제 북미 시장 말고는 사실 이쪽 다른 국가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AP 위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위성 달막이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계속 꾸준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향후에 이쪽에 대한 매출 수익 기대가 큰 AP 위성이 좀 가장 큰 탑픽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주항공청 관련주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원래 오늘 본부장님이 반도체도 같이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네. 반도체 이야기 한번 짧게 나눠볼까 합니다. 올해 들어서 정말 온 세상이 반도체다, 반도체 이야기만 나왔는데 오늘도 좀 눌리다가 최근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뭐 어떻게 향후 전망 예상하시는지요? 일단은 저는 좀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이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빗을 하느냐 그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뭐 신제품에 대한 흐름들이 네. 뭐 일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적인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관련된 데이터들에 대한 흐름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주요 기업들이 HBM 쪽으로 많이 생산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수율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거시 제품들인 디램이나 낸드에 대한 또 공급량이 일부 줄어드는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가격들의 상승 기조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아직까지는 HBM이 전체 반도체 비중에서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실적적인 부분에서 디램이나 낸드 쪽에서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의 또 약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최근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뭐 예전에 $80 수준에서 움직이던 게 지금 120불까지 올라온 흐름들만 보시더라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디램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흑자 전환도 하고 이제 실적적인 기조가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좀 아픈 손가락이었던 두 가지 기업도 뭐 키옥시나 이런 쪽도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고 이게 하반기부터는 또 굉장히 가파르게 실적의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일부 꺾이더라도 레거시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부 하방 경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쪽에서 더 강력한 기조가 나온다고 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랠리는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오늘 장에 순매도하다가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 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반도체 쪽에서 사실 삼성전자를 빼놓고 보기가 어려운 게 네.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외국인 순매수 기조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현대차인데 네. 7조와 3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로 들어왔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하면 10조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제 11월 달부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외국인 수급이 한 외국인이 한 18조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저 PBR까지 포함한다면 18조 중에서 거의 한 15조, 16조 수준이 다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삼성과 하이닉스를 빼놓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이제 개별적으로 퀄테스트라든지 이런 흐름들에서의 오픈도 봐야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시총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그런 대표주로서의 수급적인 영향력이 같이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에 최근에 이제 상승력이 나올 때 베이시스 차가 1.8에서 2.0까지 좀 확대가 많이 됐는데 전거래일부터 0.8에서 1 수준까지 조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금일 장중에는 1.2까지 좀 확대가 되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서 아직 확대 기조가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 선물의 흐름들이 강해지고 이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강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뭐 삼성전자 8만 원 이상의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지수의 또 전고점 부분들을 직전 고점을 깨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보실 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일부 부진하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의 전체 기조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빼놓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주 탑픽은요? 네, 저는 이소페타시스를 조금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상 엔비디아 쪽에서의 실적 기조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HBM을 필두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한미 반도체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최근에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쪽이 이소페타시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일단 주가의 급등이 나왔고요. 이 거래일 정도 조정이 나오다가 금일 또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일단 HBM 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MLB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에 대한 상품의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까 큐단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P로 이전 수익성을 굉장히 상쇄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AI 가속기에 대한 이런 G사양 수주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또 관련된 제품들의 다양화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이 좀 눈에 띄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분석 리포트 나온 내용들을 보시더라도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고 있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필두로 본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은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수익을 높여에서는 하창한 본부장님이 우주항공청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가져오셨고요. 이화진 과장님은 바이오 관련주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